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진곤 TV입니다.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청와대 대변인과 어느 유튜버의 진실 공방입니다. 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가짜 정보를 개탄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. 근데 그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G20 정상회의 지난달 28일, 29일 이틀간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여기는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. 전용기를 타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갔습니다. 그런데 여기 갔는데 R4U라는 이 유튜브 방송이 운영자는 이종문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이 거기다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거기 가서 세션이 이제 6개 있었는데 2개만 참석하고 그것도 한 번은 지각하고 한 번은 조퇴한 것 같다. 그러니까 2번만 그렇게 가고 나머지는 아예 가지 않았다. 참석하지 않았다.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반박한 거죠. 페이스북을 통해서. 그런데 또 이제 뭐냐면 여기 대해서 그 고민정 대변인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첫날 첫 시간은 뭐냐면 리더스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서 그 세션이 있었고 그다음 제1세션 공식 1세션이 들어갔는데 문 대통령이 그때 좀 지각해서 나중에 출석했거든요. 그런데 그 시간에 왜 그렇게 됐냐? 처음에 했던 그 리더스 스페셜 이벤트에 거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신 출석을 했고요. 근데 문 대통령이 왜 지각했냐? 그 시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이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정상회담이요. 당초 15분으로 예정됐답니다. 근데 그것이 해보니까 26분이 걸렸다. 그런 이야기인데요. 15분이나 26분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? 뭐냐면 대통령, 총리 2사람이 있고 거기 각각 통역사가 있겠죠. 그럼 4사람 아닙니까? 산술적으로 4등분 해도 한 사람 앞에 6.5분입니까?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또 사진 찍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현안이라든지 어떤 과제라든지 무슨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상징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문 대통령이 이번 그 정상회의 중에 8개국 정상들과 그런 양자 회담을 가졌다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. 양자 이 회담을 8개국 했다면. 근데 정작 뭐죠? 갔을 때는 G20 정상회의 간 것 아닙니까? 그 많은 20개 국가의 정상들, 그 다음에 이 국제기구의 수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세계의 현안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세계의 무슨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같이 우리가 바라볼 목표, 우리가 같이 추구해 가야 될 목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. 그런 자리가 되고 또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그다음 친교의 시간도 갖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반사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. 이건 좀 옳지 않은 일 아닌가, 답지 않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무슨 의도로 그런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걸까요? 그래서 가짜 정보라는 것도 단정했죠. 또 무슨 의도냐 이렇게 아주 의심스러운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은 이종원 씨는 랍틀리라는 방송,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투데이 소속이랍니다. 여기서 나온 첫날 11시간, 둘째 날 6시간, 총 17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겁니다. 자기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축약을 한 거죠.
뭐 10배속, 20배속, 50배속 이렇게 빨리 이것을 돌려가지고 그걸 다 13분 안에 이걸 다 축약해서 넣은 거랍니다. 그러니까 자신이 자의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만 편리한 부분만 빼내서 그걸 편집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고민정 대변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럴 양이면 그 동영상도 충분히 자신도 자세히 다 봤어야죠. 뭐 고민정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아침부터 밤까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는 밤 새벽 1시 20분에 정상회담을 할 정도였다. 그 다음에 이제 8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다 하느라고 정말 바빴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 정상회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그런 형식적인 상징적인 정상회담 이걸 위해서 정작 자신이 참석하기로 했던 G20 정상회의는 이렇게 6세션 중에 2세션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참석했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하자면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오면 청와대로서는 진지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설명하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얻은 건 없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과할 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. 무조건 너 가짜 정보야. 무슨 의도로 그랬어? 고민정 대변인은 그래서 내가 대변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아니 공직자가 특히 청와대 공직자가 개인 다르고 무슨 뭐 공직자 다릅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도 말이죠. 이거 좀 진지하게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생각 좀 해보세요. 사람 많잖아요. 예, 이건 한 사람이 올린 거예요.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좀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고 가짜 정보고 왜곡되고 예? 이렇게 됐으면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그 17시간짜리를 그걸 다 일일이 보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17시간 중에 우리 대통령이 노출된 건 30초라든가 뭐 그렇대요. 그거 일일이 다 파악해내겠습니까? 그 대통령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. 또 그만큼 뭐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 자랑할 거 아니에요. 왜? 당연한 겁니다.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. 의무예요. 책무고.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죠. 자기 할 일이 했는데 왜 자랑해야 됩니까? 그리고 옛날에요.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죠. 그 중국 당나라 현종 6대 황제였습니다만 이 당나라 현종이 왜 유명합니까? 양귀비 때문에 유명하죠. 자신의 며느리 했던 양귀비를 차지해가지고 근데 양귀비한테 빠져가지고 나중에 아주 뭐 완전히 정말 나라를 거덜냈죠. 예?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 알록산의 난 때문에 양귀비는 피살되고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현종은 도망다녔다가 이제 뭐 겨우 살긴 살았습니다만 나중에 그 황제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아들한테 물려줘야 했죠. 자기는 상황으로 물러앉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현종이 사실은 임기 초반에는요 명군이었고 현군이었습니다. 그 중국에서는 뭐 정관의 치 이거 대표적인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정관의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개원의 치라고 있습니다. 그게 현종 시대예요. 그만큼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이제 현종인데 말년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. 근데 이 현종이요, 이제 현종 밑에 한휴라는 아주 깐깐한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. 그 잔소리 잘하는 신하. 그 현종이 조금이라도 뭐 일탈하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지적하고, 그거 못하게 하고 간하고 이래가지고 현종이 아주 겁을 냈죠. 그러니까 어디서 뭐 신하들하고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술이라도 한잔 하려면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. 이러니까 뭐 어디 좀 쉬고 싶어도 그 측근들한테 한유 없어? 한유 안 보여? 왜 한유를 겁을 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폐하 저 한유를 쫓아내버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저 한유 때문에 지금 폐하 신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. 이랬더니 현종이 뭐라 하냐면 그래 짐이 여유이지만은 짐은 여유이지만은 대신에 천하 백성은 살이 찐다.
천하는 살이 찐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멋있잖아요. 그 나중에 그렇게 됐지.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다가도 나중에 저절로 그렇게 긴장이 풀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 책무를 그다음 끝까지 시종일관 잘 이 정신을 차리고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적인 뭐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되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일 잘하는 대통령, 일 많이 하는 대통령 이런 거 대변인 시켜서 자랑하면 안 되죠. 예. 자,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몇몇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. 미안하지만 가만 보니까 이게요, 청와대 대변인의 말하고 맥락이 같습니다. 그 자신들도 이렇게 그날 뭐 따라갔던 사람이 이런 수행했던 기자 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그 청와대 한 말이 이게 일리가 있다, 맞다는 그런 이야기죠. 근데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팩트만 써야죠. 그럼 팩트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? 이 서로 진실을 다투는 양측이 있잖아요. 그렇다면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양측의 그 진실성을 다 검증을 해봐야지. 하려면 고민정 대변인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 반대측, 그러니까 for you 이 방송사 측의 그 이야기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에요. 한쪽 일방적인 기사만 썼어요. 이렇게 되면 그 기사가 진실성이 있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됐냐면 신뢰성에 있어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. 이 독자나 시청자들이 그런 기사를 자꾸 내보내면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그 기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신뢰하기 어렵죠. 자꾸 일방적으로만 쓰니까. 그렇게 신뢰를 잃은 언론, 신뢰를 잃은 기자는 이미 언론도 아니고 기자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조심해야죠.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자신들이 출입하는 청와대의 주인이 문 대통령이니까 그 의리를 생각해서 그래도 좀 역성 들어준다. 그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의리입니까?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또 바뀔 것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바뀌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봉사합니까? 기사 봉사? 그건 아니죠. 근데 물론 뭐 우리 기자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썼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안이하게 기사를 작성한 건 사실입니다. 이렇게 작성하면 한 사람 그 개인, 그 이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? 한 개인 아닙니까? 그 사람은 개인 유튜버. 청와대 대변인하고 어디 뭐랄까 힘이라든지 거기에서 영향력이랄지 이런 데서 상대가 안 되잖아요. 근데 어떻게 오히려 약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청와대 편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뭐 가짜 정보 만드는 그런 사람 같이 이미지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선 뭐 진위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때 따져도 괜찮은 거를, 그래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취재를 충분히 해보고 난 뒤에 써도 되는 걸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제 1보니까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모두가 좀 여유를 좀 가집시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뭐 유튜버든 누구든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언론 활동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모두가 좀 한번 진지하게 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좀 삼기를 바랍니다. 예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